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요약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바로 FOMC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98%라서 변수가 크게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11월에 힌트를 주는 파월 아저씨의 입이겠죠. 그래서 과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가, 매파적이냐 비둘기파냐, 이게 꽤나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점도표입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2026년 금리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어서 당연히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FOMC는 악재가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고요. 오히려 비둘기가 만약에 호로록 나타나면은 증시 급등세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추석 전 좋은 선물이 올지 아니면은 저 기리시 또 설레발을 치는 건지 한국 시간 21일 새벽 3시 30분 그때 파월 아저씨의 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악재가 떴습니다. 주말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내심 그냥 처음에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오늘 반도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은 TSMC가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우리 주기로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지금 말고 좀만 있다가 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단독 기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TSMC는 여기에 대해서 루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나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TSMC는 반도체 업황 회복 시간을 조금 멀리 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2분기 실적 발표 후 그때 TSMC는 올해 연매출 전망치를 10% 이상 감소라고 발표한 바 있어서 수요 둔화 걱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힘들고 특히 그 와중에 반도체 장비주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루짜리 악재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무조건 사라. 근데 이제 요즘 들어 올라가니 마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씩 지쳐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진짜 온다, 지금부터 삼전은 다르다, 이러한 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반도체 가격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에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비슷하거나 상승할 것,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24년부터는 가파른 상승 사이클이 올 것, 이렇게 강력하게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만 봐도 삼성전자 1분기랑 2분기에는 분기당 6천억 밖에 못 벌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그런데 3분기 추정치가 3조 원, 또한 4분기에는 4.4조까지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그 와중에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내년을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은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8만 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증권가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코어 라인 소프트. 아니 길이, 그럼 당연히 상한가 같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데 고평가를 이미 받았던 걸까요? 오늘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펙 관련해서 상장한 기업들 한 3개 연속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완전 딴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요즘 너무나 핫했던 의료 AI에 관련된 기업이고, AI 기반 3차원 CT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흉부, 두경부 등을 검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신한 7호 스펙이랑 소멸 합병 상장으로 등장하게 된 기업인데, 다만 실적이 조금 문제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여전히 적자, 그리고 작년 매출이 40억 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이렇게 급락해도 4천억이 넘는 모습을 나타내 이거는 당연히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루닛을 얘기해 볼 수 있긴 합니다. 루닛도 적자 플러스 올해 예상 매출이 300억 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3조니까
뭐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꺼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미 기술력을 많이 인정받은 루닛이랑은 조금 다른 평가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흥행 성공. 자, 지난주부터 나왔던 소식인데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가 공모가 상단에 베팅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단인 2.6만원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 상장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구주 매출도 없고 상장 당일 유통 비율도 25%로 낮은 편이라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공모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죠. 최근 들어 10개의 기업이 상장했고 그중 7개가 지금 또 주가가 공모가 대비 올라 있으며 평균 주가 상승률이 무려 130%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뿜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이번 주 공모주 많죠. 절대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증시가 하락할 것. 최근 들어 월가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누가 얘기를 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이클 버리는 올 2분기부터 포트의 90%를 미국 증시 붕괴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 역시 하방 베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워렌 버핏마저 하방 베팅까지는 아니지만 현금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금 플러스 채권 보유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붕괴한다, 망한다, 곧 급락한다 요런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번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망이 맞는 확률은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 맞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는 전부 다 똥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되 혹시나 최근 들어 증시가 좀 오른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락하면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까? 이 정도만 고민을 해보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웃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UAW가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나저나 UAW가 뭔가 봤더니 미국 자동차 노조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보통 이 자동차 업계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악재라고도 분명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다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낄낄 웃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지금 파업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이러한 기업들만 들어있고 테슬라는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합의를 하든 아니면 빠르게 합의를 못하던 기업 자체의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 가격 경쟁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머스크는 거기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진다.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아니 길이 근데 이거 테슬라는 노조 없어. 그래서 저 길이 또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테슬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노조가 없다고 하며 그리고 평균 시급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라 그런 걸까요? 평균 시급도 $45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높은 금액이지만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올려왔던 미국 자동차 업계 평균 시급이 $66, 거의 50%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요구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136까지 향후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테슬라 노동자와 그 다음에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노동자의 몸값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테슬라는 가격 경쟁에서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나중에 결국 이 UAW의 의견대로 노동자들의 몸값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테슬라 쪽에서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100 주는데 우리는 왜 $45밖에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결국은 손해를 볼 것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와중에 테슬라와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업계랑 차별점이 다른 자동차 업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여금 있죠. 그런 식으로 그냥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상여금 대신에 스톡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머스크 또 웃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호주 LNG 노조 24시간 파업. 자, 유가와 천연가스를 또 상승시킬 만한 뉴스가 될까요? 원래는 쉐브론 호주 노조에서는 이달 말까지 하루 11시간만 파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시간 전면 파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여기가 LNG랑 얼마나 관련이 있나 봤더니 이 파업의 영향으로 전 세계 LNG 생산량의 5% 정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유가 관련주에 덩달아 천연가스 관련주도 급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가 관련주에 이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 소식. 중국 전기차에는 중국 반도체만 넣어라, 이렇게 중국 정부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중국 혼자서 그걸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공급망을 하루빨리 만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중국이 또 전기차 안에서는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을 중국산만 사용해라,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채워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는 뭐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우리도 하루빨리 발전해서 중국이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게 기대작이라고 말했던 네오위즈의 피해 커진 해외 평론가 사이트에서 82점을 받으면서 지난주부터 실망 매물이 우수수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82점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노래방에서도 82점이면 꽤나 괜찮은 점수인데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85점 이상을 수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네오위즈 피해 거지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80점 후반대를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까보니까 82점밖에 안 나오면서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야, 게임 그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중에 판매량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든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점수가 높으면은 야, 이거는 대박 게임인가 보다 하면서 결제할 확률이 높은데, 하지만 그 반면 점수가 애매하면은 이거 나중에 평가 보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때 뭐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 전망치도 원래는 최소 200만 장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장으로 하향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보면은 평가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게이머가 해보니까 야, 이거 대박,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나쁜 출발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외식 물가가 비싸요. 서민 음식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짜장면 그리고 김밥.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나도 올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3,0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그리고 김밥은 제일 처음에 김밥 천국이 나왔을 때 한 줄당 1,000원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 진짜 1,000원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김밥 한 줄당 3,000원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 건 이것뿐만 아닌데요. 외식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정보 종합 포털에 의하면은 서울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벌써 6,992원으로 7,000원 돌파가 코앞이고, 이는 작년 8월 대비 21%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비빔밥. 야, 저 기리스는 솔직히 비빔밥 진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 비빔밥을 돈 주고 사 먹는 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물론 그 와중에 맛있는 집도 있긴 하지만 그냥 집에서 섞어 먹는 게 비빔밥인데 그거를 굳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녀석 무려 1,400원이나 된다고 하고, 그리고 칼국수는 8,900원, 삼겹살 200g은 19,000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식재료 비용 상승이겠죠. 요즘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만 봐도 저 기리스는 파프리카를 좋아하는 편인데 파프리카 3개에 6,000원 이렇게 합니다. 진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3개면은 3,000원, 그러니까 한 개 1,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최근 1년간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분 만에 완판 이슈. 지난주 애플에서 아이폰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국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폰이 타격을 분명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 모델이 중국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는 10분 만에 다운되었고 9차례에 걸쳐 물량을 지속적으로 보충했지만 30분도 되지 않아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아이폰 걱정하지 말라. 결국은 아이폰 또 잘 팔릴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팔린다면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아이폰 관련주 과연 이번 주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칼을. 지속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최근 최소 140대의 군용기 56척의 중국 군함이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은 이러한 걱정과 다르게 별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젤렌스키의 지속적인 러브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이후를 계속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 재건협력 대표단을 만나서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사업 등 4대 분야 협력에 대해 얘기하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1200조에 달하는 재건사업을 한국 쪽에서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며 이 와중에 젤렌스키는 원전에 대한 요청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크라 동부에 있는 리튬 광산을 같이 개발하자 이러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리도 먼 나라에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공수표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게 공수표든 아니든 수혜는 분명하겠죠. 빠르게 전쟁이 끝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빠 돈 많아. 자, 오빠는 모르겠지만 사우디는 돈이 많다고 하네요.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와중에 사우디 한국산업단지 프로젝트 SKIV를 열심히 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는 사우디 왕실과 한국 정부가 손을 잡고 사우디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 말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에 뭘 만들려고 하는가? 의료,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IT, 디지털, 경중공업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국내 중소기업 17개가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올 10월부터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뭘 해주나 봤더니 이렇게 참여한 기업들에게 공장 설립,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각종 인프라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한국도 중동 진출을 촉진할 수 있어서 당연히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홍해의 기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미니 말고 제미니. 구글이 GPT-4의 대항마로 출시한 제미니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부 기업에 초기 버전을 제공하고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미니는 이메일 초안, 음악 가사, 뉴스 스토리 등 사용자가 읽고 싶은 것을 기반으로 텍스트 요약 등이 가능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챗GPT의 파라미터가 5천억 개로 추정이 되는데 제미니는 이를 뛰어넘는 1조 개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파라미터가 뭔가 AI의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라미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챗GPT 초기 모델에 사용된 파라미터 수는 1750개, 그런데 지금은 5천억 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미니는 1조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입니다. 사라. 그러면은 벌 것이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증권가의 사랑이 남다릅니다. 오늘 또 대신 증권의 목표가를 33% 상향하고 목표가를 64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네요. 자,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 친구들이랑 함께 고점을 찍고 조금은 힘이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에는 2차전지가 아닌 철강 실적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9월 가격 인상 단행 플러스 4분기 중국 감산 가능성 감안 이런 것들을 하면은 평균 판매 단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포스코홀딩스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나온 리포트 평균 목표가가 무려 72만원입니다. 과연 연말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6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교권 침해를 대비하는 보험. 최근 교권 침해에 관련된 이야기가 떠들썩하죠. 이 와중에 교권 침해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무슨 일 때문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나 넘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기린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하다. 이거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비슷한 이런 것도 있긴 하긴 한데요.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신체상 피해만 치료비를 주거나 보상 범위도 좀 다르고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서 쓸모가 없다, 이러한 평가도 많다고 하네요. 정말 이런 걸 보면 좀 기가 막히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학생과 학부모의 다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세상은 이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뭔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증시가 조금 안 좋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또 상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